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9월 1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신작 흥행에 무상증자까지 향후 전망은 기업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에 설립됐고요. 2009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4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과 유통,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게임 브랜드는 미래의 전설 2, 창천 이카로스, 최근에 미르의 전설 이 펄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라이선스 부분이 25.6%, 모바일 게임이 66.9%, PC 온라인 게임 부분 5.3%, 기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미래의 전설 펄은요, 출시 이후에 현재 앱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1266억,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128억, 당기 순손실 180억을 기록했는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최근 실적은 2분기 기준 매출액 1449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9.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544억, 당기순이익 42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최근 실적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에 누계 신실적입니다.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분기 연속 흑자, 하반기 실적 호조 지속 여부, 미래의 전설 퍼의 이 흥행 2분기까지 누적 1000억을 좀 달성했는데 하반기까지 좀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 미래의 전설 4 글로벌 버전 출시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실적적인 어떤 성장 요인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 결정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으로 단기 상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무상신주 상장일 주가 희석 여부인데 현재 발행 후 주식의 총수는 3,325만 주로 단기의 주가 희석은 좀 다소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 개발사 이 프렌클리의 전략적 투자를 좀 결정한 바 있는데 주가 업사이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상증자의 이 신주 상장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거친다면 이후에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다각화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8월 30날이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경영상의 어떤 결정인데 왜 경영상의 결정, 왜 주주가치를 위한 제고냐, 무상의 신주를 주주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주주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수익권에 있는 이 투자 금액에서 새로운 신주가 보너스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 이후에 보유를 하게 된다면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수익가치 제고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단기에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은데요. 물론 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발행 주식수가 현재 좀 적은 회사, 특히 유통 주식수가 좀 적은 회사에서 무상증자의 단기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되거나 이후에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요인이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회사, 성장성이 좀 완연한 법인들이 무상증자라는 주주가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결정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단기 상승 요건을 좀 갖게 된다면 그런 어떤 이 법인들의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단순한 어떤 이슈가 없이 단순한 무상증자는 일시적인 상승 효과는 있지만 금방 상승 부분을 크게 좀 반납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인데요. 지금 현재 신주의 종류와 수,
무상증자로 새롭게 발행될 예정의 종류와 수는 1645만 주, 증자 전에 지금 16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1 방식입니다.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건데 왜 수량 차이가 나냐면 자기 주식은 무상신주의 어떤 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식 총수는 1680만 주에 추가 1대1 교부 방식의 1645만여 주를 추가로 좀 발행하는 겁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6일인데 상장 예정일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죠. 상장일에 무상신주가 유통되기 때문에 신주 상장일은 우리가 좀 피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면 단기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시세 차익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체크해야 될 이 포인트는 바로 상장 예정일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5만 주 중에서 1645만 2천 주를 무상 증자 이후에 전체 발행 주식의 총수는 3325만 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따로 나온 내용들은 좀 없어요. 10월 6일에 무상 신주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상 신주의 이 권리락인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 날이 권리락입니다. 권리락가까지는 가격의 착시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들이 주가 상승 부분까지 가져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매수한, 만약에 급등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무상 권리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손실에 이 무상 권리락 갭을 메꾸지 못한다면, 무상 신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너무 다소 단기에 급등한 이 포인트에서는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5월 13일 날 이 수상한 공시에서 추천한 바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되고, 실적적인 요인이 상반기의 연속 흑자기죠. 사상 최대의 실적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실적적인 요인으로만 주가의 상승 요건은 충분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봉상의 영역을 보면은 2년 주가 기준의 3만 5천 원 구간은 2년 일봉상의 좀 저점의 구간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들어와서 미래전설 이 포의 출시 때문에 상반기 실적인 어떤 이 실적 반응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단기 저점은 5만 2천 원이었고, 지금 일봉상의 탄탄한 지지대는 지금 6만 2천 원으로 좀 보여줬던 구간인데, 작년 5월 13일이니까 제가 요 구간입니다. 당시에 위메이드의 실적적인 요인 반기까지 가져가도 괜찮다. 자, 8월 14일 자 실적 발표일이 한 요 정도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지금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한 5만 2천 원대로 좀 제가 추정을 좀 하는데, 5만 2천 원 구간에서 제가 조정시 매수 관점, 박스권 내 매수 관점, 현재 구간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자, 매수 구간 도래 이후에 언제든지 충분한 매수의 기회는 좀 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당시 주가 대비 지금 100% 거의 2배 넘는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구간이 바로 실적적인 요인으로만 분석이 됐던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의 업사이드 효과는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규 매수해도 좀 괜찮습니까? 다소 좀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 자료 좀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플러스 12.5% 정도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갭까지는 좀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조정 구간에 좀 매수 타임을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 9월 14일 이 길에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 권리락에 따른 어떤 이 착시, 가격의 하락 착시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늦게 매수한 이 신규 매수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권리락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무상 신주가 들어오는 상장일까지 시세가 지속해서 조금 급등해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사실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의견 좀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9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9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가 맞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 급등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다. 사실 저는 이 투자 의견 매수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 차트의 추세 흐름을 좀 본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이 단기 도래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한 요 정도 구간인데 91,000원에서 10만원 구간에 만약에 도래된다면 91,000원에서 10만원 구간을 좀 도래해 준다면 포트 비중 5%의 단기 회사의 무상증자 상장일 전일까지의 어떤 이런 이 단기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다소 자리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탈가 91,000원 좀 잘 지키면서 좀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 91,000원 지지해준다는 이 전제하에서 지속적 보유가 맞는데 엑시트 관점에서 뭐냐? 자, 신규 상장일 2영업일 전입니다. 신규 상장일 2영업일 전에 비중 한 50%를 좀 정리하고 나서 기존의 무상신주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확보된 자금으로 추가적인 어떤 매수 구간이 좀 도래한다면 추가 매수 또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한 70% 정도 전량 좀 70% 정도 매도한 이후에 추세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